안녕하세요. 짠이 세상의 짠입니다. 저번에 영상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영상 내용이 약간 좀 교육 영상이라고 찍었는데 제가 봐선 현실에 안 맞아. 잘못 찍었어. 그래서 지금 첫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찍는 건데, 원래 교육 영상을 처음 하려고 했지만 일단 좀 더 퀄리티 있게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얘기할 거는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처음에 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작목이나 직업군은 다른 걸 생각을 한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귀농을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어쨌든 농업도 업이고 일이라서 만약에 귀촌을 생각하신다 하시면 당연히 촌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은 삶을 좀 편하게, 그리고 약간 시골틱하게 즐기시겠다 해서 내려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 영상과는 조금 달라요. 차라리 저희 놀방이나 촌에선 이렇게 놉니다 같은 컨텐츠를 보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직접 귀농을 생각하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에 오셔서 종사를 하시고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약간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와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솔직히 지금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지 이미 제 어머니 아버지 뻘인 세대분들이 많이 귀농을 선택하시고, 물론 젊은 친구들도 귀농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귀농자는 아직은 좀 더 어른분들 쪽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정말 이제 제가 30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면 이제 50대 60대시죠 50대 60대 어른분들이 예전에 어릴 때 경험했던 농업을 생각하고 내려오시는데, 실제로 그러시면 안 돼요. 현재의 농업은 예전에 그 부가가치나 이런 먹을 거가 없어서 무조건 농업 재배만 하면 이제 다 부가가치로,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세대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전업형으로, 이게 정말 돈이 되는 방법으로, 돈이 되게끔 이렇게 농업을 해야지 돈이 되지, 예전처럼 해서는 내려오셨다가 지금 귀촌 인구, 귀촌이 아니죠, 귀농 인구들의 만약에 100명이 내려오신다 하면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한 팀, 두 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도시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전에 어릴 때 농업을 생각하시고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오신 게 아닌가. 그래도 도시에서 밑에 상급자 찍어 누르고 밑에 부하 직원 치고 올라오고 이런 생활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내가 농사만 잘 짓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완전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말 전문화되고, 거의 규모가 좀 크신 데는 지금 일하고 계신 회사들처럼 기업형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농업이더라도 돈이 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남들은 한 박스 3만원 받을 때 꼴랑 만원 받고 이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실제로 제 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20살, 21살 작년에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를 수확해서 팔았어요. 근데 남들은 키로에 7,000원, 8,000원 받을 때 친구들 1,000몇백 원, 2,000몇백 원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혹시 고추가 이게 익고 안 익고 아니면 과일처럼 딱 따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고추도 전문 판매인 분이나 도매인 분들이 봤을 때는 딱 익었다, 덜 익었다 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실제로 색이나 광채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매일 먹는 고추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따서 수확을 해서 보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야 얘네들 뭐 덜 익은 거 덜 익은 거 따왔네 이래서 가격을 안 쳐주는 겁니다. 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야지 경매장을 가든 개인 판매를 가든 아니면 납품을 가든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 초보 농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시장 조사나 마케팅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농사만 잘 지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제일 많이 큰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비농을 하든 비촌을 하든 비촌을 하면 영상을 보시고 놀방 영상을 보시고 즐겁게 놀고 또 교육 영상을 보시고 좀 돈이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농산물을 돈을 못 받고 팔고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새송이를 농업을 그래도 조금은 크게 하는 편입니다. 뭐 아주 그래도 손에 꼽힐 만큼 크고 이러진 않지만 좀 강소농이다. 그래도 내가 좀 단가는 잘 받는다 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송이 관련으로 일단 영상을 찍은 건데 새송이를 딱 처음을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실수했던 게 농업 하니까 농사 짓는 거를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처음에 농업을 하러 오시면 사업가다라는 생각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떤 장목을 선택을 했으면 그 장목이 돈이 되는가? 이게 비농을 하셨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장목이 돈이 되는가를 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 영상 찍을 때 돈이 되는가를 정확히 해드리질 못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새로 찍게 된 건데 일단 만약에 돈을 되는 구조를 보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일단은 새송이 같은 경우는 보통 종균소에서 종균을 판매해서 농가가 받아서 쓰는 형태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종자를 만드는 종균소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솔직히 30억 들고 있으면 농사 짓겠습니까? 그냥 그 돈 은행에 넣어놓던지 건물 사서 돈 따박따박 받아가면 그냥 도시에서 살지. 그리고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도 30억이라는 투자를 과감하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종균소에서 일단 받아 쓰는 형태의 농업을 하게 되는데 새송이 같은 경우는 종균소에서 받아옵니다. 이게 뭐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1100cc가 있고 1400cc가 있어요. 보통은 뭐 간혹 1300cc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정말 드문 경우고 1100cc 작은 병, 1400cc 큰 병이 있어요. 단가는 제가 봤을 때 표준 단가가 한 250원, 작은 건 250원, 큰 병은 한 330원에서 300원 사이쯤.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약간 저희는 A급, B급, C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A, B급을 많이 사서 써요. 근데 이제 A급 중에서 완전히 최고 등급이면 A풀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농가에서는. 근데 이제 작은 병 같은 경우는 만약 A뿔이다 이러면 뭐 한 병에 200g 이상의 자실체를 따야 돼요. 자실체라 하면은 저희가 보통 먹는 버섯을 자실체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0g 이상의 버섯을 딸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병에서. 큰 병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 250g 이상, 정말 좋으면 한 270, 80g은 따야 이제 가격 중에 이제 A급 이상이 되는데 요런 종균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따고 또 이 종균을 얼마에 사고 또 이거를 포장하는 포장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를 했을 때 직원을 몇 명을 써야 하고 아니면 직원을 안 쓰더라도 우리 가족끼리 일을 한다 이랬을 때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거를 팔아서 한 동을 딱 돌리면 뭐 전기세나 포장값이나 인건비 등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갔을 때 실제로 한 동에 얼마를 벌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판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판매할 루트 그리고 판매할 때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무조건 돈하고 연결된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새송이 같은 경우는 아까 종균소에서 받아 쓴다 했는데, 종균소에서 가지고 오면 일단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종균을 가져옵니다. 종균 같은 경우는 종균소에서 이제 가져오면 재배사에 입상을 해요. 입상을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때부터가 1일차입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보통 후배양이라고 불러서 이제 균 끓기라는 작업을 하고 나면 그냥 톱밥이에요. 위에가 균만 꽉 차 있는 톱밥병. 근데 이 위에 이제 균사가 돋아서 균덩이 가지고 버섯이 자라나는데, 요 균덩이 생성하기 이전 단계까지가 후배양인데 그게 한 7일차 정도 돼요. 6일차, 7일차 요 사이인데, 그 다음이 되면 하루에 균덩이 가지고 버튼이라고 자실체가 되고 한 8, 9일차가 되면 뒤집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버섯이 한 요만큼 1cm 정도 튀어가지고 병에 대일랑 말랑 하는 정도예요. 그때 뒤집어서 이제 실제로 버섯을 키우게 되는데, 일단은 농장을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걸. 농장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장도 있고, 아니면 내가 땅을 가지고 새로 농장을 오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농장이 나올 정도면 뭔가 안 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장에.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있는 농장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매를 하면 안 좋겠죠. 근데 아니면 노후가 됐더라도 농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세대 농업인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실제로 직장 다니는 뭐 아들이나 딸들이 있는 집인데도 농장을 안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서 지루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짱깨집 아들내미 짱깨 안 먹듯이 새송이 농장 아들내미 새송이 짓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못하겠다 해서 나오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변 시세 봐가시면서, 왜냐하면 땅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 감가상각도 있고 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물어 가격을 책정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오늘 영상에서 찍을 이유가 안 되겠죠. 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이랬을 때 내 땅이 있어서 재배사를 올리겠다 했을 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